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전 지구가 완전히 거대한 장기판, 거대한 체스판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지금 이 장기 체스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도저히 승리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이 전 세계에 있는 불량 국가들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원하는 휴전을 이루어내려는 그런 이 배후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미그 31 그리고 이 킨잘 탁탁 찍어서 킨잘을 장착한 미그 31을 흑해 남쪽에 영구 정례 초계를 시켜라 라는 건데, 이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키프로스 섬 남쪽에 가 있는 미 항모전단 두 척의 바탄 강습 상륙전단 해서 이 모든 미 항모전단이 사거리에 들어와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래서 미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란, 예멘 등등 전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완전히 지금 탄도미사일 배치 작업에 들어갔고, 실제로 또 예멘은 어제 순항미사일 3발을 쐈죠. 자, 이런 전 세계가 불량 국가들이 뭉쳐서 러시아의 휴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또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함대인 7함대가 이 인도양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중국은 또 대만을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푸틴의 장기판, 체스판에 지금 놀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한 폭격을 확대하고 미국이 2개 항모전단을 비롯해 전구작전 지휘를 위한 전쟁 지휘함을 보내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미 항모 타격이 가능한 전력을 흑해에 전진 배치하고 전략 초계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흑해 남부 국제공역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미그 31K 전투기 전략 초계를 정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국방부에 킨잘 미사일과 미그 31K 전투기를 특정하고 킨잘을 탑재한 미그 31K 전투기 흑해 남부 국제공역 순찰을 정례화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푸틴은 우리 미그 31K는 킨잘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무기들을 탑재하고 있고, 잘 알려진 대로 킨잘 미사일은 1000km 이상의 사거리와 마하 9 이상의 속도를 자랑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 인근에 전진 배치된 미 항모 전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푸틴의 이번 조치가 동맹국인 시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의 알-아사드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항모 전력 증강과 이스라엘의 참수작전 위협에 불안해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이 이번에 언급한 흑해 남부 국제공역은 이스라엘과 약 10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킨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키프로스 인근에 배치되는 미군 항모 전단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러시아가 미그 31K 전투기 한 발을 탑재 운영하는 킨잘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인데요. 최대 2000km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종말 단계 돌입 속도는 마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종말 단계 자세 제어를 통해 항모와 같은 표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킨잘의 대함 공격 능력은 증명된 바 없지만 핵탄두 탑재 능력 때문에 이번 전략초계 배치 결정에 미국도 상당히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경우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이 시리아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교전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분쟁이 최악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상황으로까지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그 31K 전투기, 미그 25 전투기를 현대화 개량한 모델이 미그 31K인데 여기에 지금 뭐 미사일 한 발 달려 있죠. 이게 바로 킨잘입니다.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을 개량해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킨잘은 푸틴은 지금 뭐 1000km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러시아가 주장한 바대로는 2000km 최대 사거리, 그리고 종말 단계 돌입 속도가 마하 10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이 푸틴이 자랑하는 4대 전략 무기 중에 하나죠. 그게 바로 이 킨잘인데 이거를 장착하고 흑해 남부에서 전략 초계해라고 푸틴이 직접 지시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타스 통신 홈페이지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킨자를 흑해 남부에 보내서 얻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 공격하려고? 아니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공격하려면 흑해 남부 갈 이유가 없죠. 그냥 뭐 자기네들 영토 뜨자마자 쏘면 되죠. 그런데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지도를 보시게 되면 흑해 남부에 미그 31이 떠서 만약에 킨자를 쏘게 되면 1000km가 키프러스까지가 1000km예요. 그러니 이 키프러스 남쪽에 레바논 앞바다쯤에 지금 미 항모 전단 제라드 포드 전단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단이 오고 있죠. 그리고 바탄 강습 상륙 전단이 지금 이 수에즈 운하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 키프러스 섬의 남쪽부터 시나이 반도 북쪽까지 해서 이 지역에 세 척의 미 항모 전단 또는 항모 전단급의 전투 전단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게 사거리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 항모 전단이 뭐 할 거냐? 일단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등에게 경고를 했죠.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참전하지 마라 라고 미국이 경고했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또 북동쪽에서 골란 고원을 통해서 시리아가 참전하고 또 북쪽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면 그들 향해서 미 항모전단이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의 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참수작전하겠다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드 대통령은 겁나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러시아와 시리아는 무슨 관계냐? RSII라고 하는 동맹체제의 동맹국 중에 하나예요. RSII는 R 러시아, S 시리아, 그리고 I 이란, 또 I는 이라크. 그래서 러시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4개국 동맹인데 그냥 뭐 불량국가 동맹이죠. 목적은 뭐냐? 예를 들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러면 목적이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IS 터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IS 터벌을 목적으로 이 동맹체를 결성하고, 그리고는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IS 터벌은 명분이고 그 외에 이제 이 불량국가의 연맹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드 정권을 지켜줘야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계속 주둔할 수 있고 그 시리아 유전이나 뭐나 이런 데서의 이 경제적 이익을 계속 흡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아사드 정권을 지켜주는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계속 흔들려는 이 목적에서 여기다가 장기판에서 뭐 우리로 치면 뭐 쫄이나 아니면 상쯤 되는 말을 하나 지금 갖다 얹은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이 함부로 여기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튀르키예에 가 있는 자국민들을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나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라엘인들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튀르키예에서도 이 사드 기지라든지 미군 기지에 가서 시위하고 난장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튀르키예 쪽에도 위험하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지금 이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 하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포석에 나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RSII 동맹이 진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나옵니다. 이란 그리고 예멘이 탄도탄으로 공격하겠답니다.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낸 직후에 이란을 중심으로 뭉친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에서는 이미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란과 예멘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준비를 마쳤으며 지상군 투입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요청을 이스라엘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복수의 현지 매체들이 현지 시각 10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 주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측에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라는 최악의 결단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홀로코스트 이후 최대 규모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하마스를 가자지구에 그냥 둘 수 없다라며 지상군 투입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레드라인으로 정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저항의 축 세력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전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해상과 육로를 통해 헤즈볼라는 물론 시리아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에 다량의 방공 무기와 전투 장비를 공급하고 전투 준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여러 대가 현지 시각 10월 19일 야간 테헤란 쿰 고속도로에서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식별되었고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이라크 방면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후티도 군사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후티는 현지 시각 10월 19일 예멘에서 쿠드스2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과 여러 대의 드론을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홍해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카니함에 의해 모두 요격됐는데요. 사건 직후 후티는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 동원을 선언하고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촬영한 사실상의 예비 선전 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를 위협했는데요. 이란과 후티가 작심하고 바브엘 만데브와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시도할 경우 겨울을 앞두고 엄청난 석유 수요가 발생한 서방 세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과 해상교통로 차단이라는 조치를 실제로 취할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나라의 추가 개입과 이로 인한 확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번 사태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가 예멘의 수도 사나입니다. 이 사나에서 우리는 뭐 후티 반군 아직도 그러는데 사실은 이 후티족으로 구성된 이 반군이 그냥 예멘 다 점령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이 사우디와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던 그 예멘 정부군은 지금 거의 한 줌밖에 안 남아서 완전히 그냥 수도에서 쫓겨났고 구석에 그냥 이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멘은 그냥 뭐 이 후티족에게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지금 이런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미사일 차량이죠.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 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후티 반군 그러니 그냥 뭐 어디 민병대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국가급의 정규군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들의 무력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보여주면서 이 탄도미사일 이것뿐이냐? 이거 뭐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꽤 커 보이죠. 이런 것들까지 보여주면서 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19일 영상을 공개했어요. 촉구 영상인데 저기 뭐 뒤에 포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중거리급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까지 공개하면서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때릴 거야. 자, 이런 이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실제로 순항미사일 3발을 쐈는데 홍해에서 초계 중이던 미 해군 5함대 소속의 이지스함이 그걸 요격을 다 해버렸죠. 뭐 다행인데. 자, 이러면서 예멘은 자기네들 앞바다에 있는 지부티와 마주보고 있는 바벨 만다비 해협 여기를 봉쇄해버리겠다. 그러면 니들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해협 봉쇄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 수송로가 막혀버리죠.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가 봉쇄되면 유럽과 아시아는 아프리카를 완전히 돌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의 희망봉을 돌아서 할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하게 물류비용 올라가는 겁니다. 또 이 바벨 만렙 해협은 이 아랍에서 석유를 구입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송로의 입구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란도 자기네들이 지금 이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서쪽으로 지금 이동 중인 거예요. 서쪽으로. 서쪽은 어디냐?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쪽이죠. 이라크와의 국경 지역 쪽으로 옮기면서 10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로도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게 여러 대가 지금 옮기고 있는 게 사진 찍혀서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 대기 상태로 들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멘이 아라비아 반도 끝단에 있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벨 만데브 해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는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좁아요. 정말 아주 좁은 해협인데, 자, 여기는 보시다시피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해서 지중해로 가는 바로 입구가 되죠. 뭐 딱 봐도 여기가 막히면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 통로가 막힌다라는 것을 딱 볼 수 있는 그 요충지고, 여기가 막히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카타르, 바레인에서 나오는 석유, 천연가스가 나오는 게 딱 막혀버리죠. 그러면 아시아에 또 연료 대란이 발생하겠죠. 또 이쪽에서는 유럽은 여기서 석유를 가지고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석유 수송로예요. 그러니 유럽은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 배 한 척이 좌초됐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수십 조의 피해를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 한 척 며칠 만에 치웠는데 그것만 해도 이런데, 이런 식으로 예멘이 통제를 해버리면, 또 이란이 통제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국의 제5함대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이 지역을 통제를 못하게끔 하려면 7함대 전력이, 미국에서 7함대가 제일 크니까 7함대 전력이 여기 가서 5함대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5함대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대만에서 계속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어요. 7함대가 대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북한도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7함대가 정말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로널드 레이건 항모도 꼼짝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래서 이 미국의 7함대를 중국이 발목을 잡아주고, 미국은 지금 해군력이 부족해서 오바마 때부터 계속 국방 예산을 삭감하면서 해군력이 지금 완전히 그냥 최저점에 들어가 있죠. 그걸 트럼프 시대에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또 바이든이 다 잘라버렸죠. 이러니 지금 미국은 이 5함대 전력이 없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마스가 느닷없이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이게 하마스가 결심했겠냐. 그래서 제가 이 전 세계를, 지구를 장기판, 체스판으로 봤을 때 이건 푸틴이 두고 있는 푸틴이 두고 있는 장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자기의 오판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긴 했는데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러시아의 국력을 다 갉아먹고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휴전을 해야 되는데, 휴전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는 뭐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휴전을 해야 되는데 굴욕적인 휴전을 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장에라도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했던 포탄이 155mm 포탄 등이 이스라엘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10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도 지금 1년여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 보니까 군사력 맷집이 한계에 이르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 쪽에 집중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서방이 야 그냥 휴전해라.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자.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설득하겠죠. 젤렌스키는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이런 장기판을 푸틴이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 장기판에 미국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바마 때부터 군사력과 핵전력을 너무나 많이 줄여버린 그 후과가 10여 년 후에 지금 그 데미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안보라는 것은 정말 아까운 돈, 전쟁 안 하면 정말 아까운 돈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생겨서 미국이 푸틴에게 결국 카운터 펀치를 맞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의 리더십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군사력 정말 아까운 돈이지만 계속 집행을 해야 된다. 또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이란과 예멘까지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 공격하는 이런 세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